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인터넷 쇼핑몰 창업 기획 과정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인터넷 쇼핑몰 창업 준비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같이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하기 위해서 어떠한 형태로 인터넷 쇼핑몰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 창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가,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 창업을 하고 그리고 상품을 판매할 때 어떤 쇼핑몰 판매 채널을 가지고 인터넷 쇼핑몰 운영을 할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쇼핑몰 창업 준비, 다 같이 학습 목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창업을 위한 창업의 형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그리고 본인의 상황을 고려해서 창업의 형태를 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식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터넷 쇼핑몰의 창업 절차를 파악해서 창업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 준비 사항들을 한번 다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인터넷 판매를 위한 다양한 채널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판매를 위한 다양한 판매 장소를 의미하겠죠. 여러 가지 판매 장소들이 있을 텐데, 일단은 그 채널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채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널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이렇게 학습 목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 한번 보시겠습니다. 1. 인터넷 쇼핑몰의 창업 형태. 두 번째, 인터넷 쇼핑몰의 창업 절차. 세 번째, 인터넷 판매 채널의 설정. 맨 먼저 인터넷 쇼핑몰의 창업 형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가 인터넷 쇼핑몰의 형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와 유사하게 인터넷 쇼핑몰의 창업을 하기 위한 창업 형태로 구분을 해서 살펴보죠. 운영 방식에 따라서 창업 형태를 구분하실 수가 있는데, 먼저 입점형 쇼핑몰. 보통 쇼핑몰 사업자나 쇼핑몰 플랫폼 사업자가 운영하는 종합 쇼핑몰이라든지 오픈마켓, 그리고 최근에 사용자들이 많이 늘고 있는 소셜 커머스 사이트, 이런 인터넷 마켓플레이스에 입점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를 말하고, 보통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고, 또 하나는 대형업체의 브랜드, 그리고 가입 고객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입점형 쇼핑몰을 이용한 창업 형태가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점으로는 입점 비용이라든지 판매 수수료 등이 발생하는 대신에 쇼핑몰 구축에서부터 운영, 판매 대금의 회수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쇼핑몰 운영자의 부담이 크게 감소된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고객 정보, 판매 정보 등이 공유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 등 치열한 경쟁 환경에 노출이 된다고 하는 단점도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독립형 쇼핑몰인데, 독자적인 쇼핑몰을 구축하고 그리고 인터넷 판매 시장을 개척해서 독립 쇼핑몰 브랜드 운영을 위한 형태의 창업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독립형 쇼핑몰로 창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 단계부터 쇼핑몰 구축 완료, 그리고 상품 등의 판매라든지 배송, 이런 마케팅까지 사업자가 모두 담당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겠죠. 서버나 네트워크, 쇼핑몰 구축 등을 단독으로 구축하는 경우 하고요. 또 하나는 임대하는 경우로 구분해서 창업 형태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규모 창업자라 하더라도 독립형 쇼핑몰을 운영하기에 최근에는 많이 쉬워졌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쇼핑몰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 혹은 임대받아서 창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자본 창업을 위한 사업자 혹은 개인도 쉽게 쇼핑몰 구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고, 대신에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쇼핑몰을 디자인하기가 조금 어렵고 서비스 업체가 만들어 놓은 어떤 형태가 있는데, 그 형태에 맞춰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독립적인 쇼핑몰을 운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만약에 소규모 자본을 가지고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에는 독립형 쇼핑몰과 뭐 입점형 쇼핑몰을 동시에 고려해서 판매 채널을 같이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독립형 쇼핑몰 구축의 경우에 쇼핑몰 호스팅을 통해서 독립형 쇼핑몰을 구축할 수가 있는데, 먼저 이 호스팅이라고 하는 것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인터넷 회선, 그리고 서버, 그리고 쇼핑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뭐 개인이 직접 운영하기에는 뭐 부담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신해서 개인이나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서비스를 우리가 보통 호스팅이라고 부릅니다. 호스팅 서비스 중에 뭐 다양한 호스팅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뭐 서버를 호스팅한다거나 혹은 뭐 웹을 호스팅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호스팅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쇼핑몰을 임대하는, 뭐 좀 더 상세하게 말하면 쇼핑몰 솔루션을 임대하는 이런 서비스를 우리가 쇼핑몰 호스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쇼핑몰 호스팅의 특징인데요. 비교적 적은 비용이나 인원을 가지고 독립적인 전문 쇼핑몰 창업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뭐 가능하다면 이런 쇼핑몰 호스팅을 이용해서 독립적인 전문 쇼핑몰을 구축하는 것으로 창업을 시작한 이후에 점차 뭐 오픈마켓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판매 채널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웹 관련 전문 지식이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고요. 뭐 웹 관련 전문 지식 없이도 쇼핑몰 운영이 가능한 솔루션, 즉 상품 관리 그리고 마케팅 도구를 제공하기 때문에 쉽게 쇼핑몰 구축이 가능하다. 또한 쇼핑몰 호스팅을 통해서 독립형 쇼핑몰을 구축할 수가 있는데, 이런 독립형 쇼핑몰에도 그 솔루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솔루션을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서비스하고 임대형 서비스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독립 쇼핑몰과 독립형 서비스, 임대형 서비스가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독립 쇼핑몰도 독립형 서비스를 가져가느냐, 임대형 서비스를 가져가느냐, 이렇게 구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독립 쇼핑몰의 독립형 서비스는 쇼핑몰 솔루션을 직접 구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쇼핑몰을 운영하실 수가 있겠고, 뭐 특히 웹 프로그래밍 관련 기술을 이용해서 뭐 직접 구매한 사람이 기능을 추가하거나 쇼핑몰 구성 등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뭐 자기 입맛에 맞게 뭐 변형하는 걸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쇼핑몰 솔루션을 구매해서 내가 직접 웹 관련 지식을 가지고 기능을 추가한다. 그리고 변경한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 사람들이라면, 가능한 창업자라면 독립형 서비스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뭐 대신에 HTML 혹은 CSS 뭐 이렇게 불리는 웹 관련 전문 지식, 뭐 이거 이외에도 많은 지식이 필요할 텐데, 이런 웹 관련 전문 지식이 필요하니까 일단은 뭐 웹 관련 지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좀 접근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두 번째는 임대형 서비스인데, 임대형 서비스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쇼핑몰 솔루션을 일정 기간 비용을 납부하고 내가 임대해서 쇼핑몰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임대했기 때문에 웹 프로그래밍 관련 기술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쇼핑몰 구성을 할 수가 있고, 뭐 기능이나 디자인의 변경은 뭐 가능하지만 독립형 솔루션을 사용해서 독립형 서비스를 사용해서 제작한 쇼핑몰에 비해서는 좀 자유롭지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하게 뭐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블로그와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뭐 이해가 좀 더 빠를 것 같네요.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화면에 대한 뭐 레이아웃이라든지 이런 데 제한이 있어서, 뭐 기능이라든지 제한이 있어서 이 틀 안에서만 내가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뭐 내 마음대로 디자인이라든지 구성을 바꾸기에는 뭐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블로그와 유사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쇼핑몰 호스팅의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핑몰 호스팅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살펴보죠. 첫 번째로 사용료인데요. 쇼핑몰 호스팅의 서비스 용량 그리고 기능에 따라서 구축 비용이라든지 월 사용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료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판단을 해서 쇼핑몰 호스팅 업체를 선정하는 게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최근에는 마케팅의 일환으로서 호스팅 업체가 무료로 쇼핑몰 호스팅을 제공하는 업체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이 여부에 따라서 선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대부분의 쇼핑몰 호스팅 업체에서는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스마트폰, 태블릿 이런 것들을 가지고 소비자가 접속하는 그 환경에 따라서 반응하느냐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반응형 쇼핑몰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라고 하면 화면의 크기나 환경 같은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쇼핑몰을 제공하는 제공자 입장에서 보면 소비자의 환경에 잘 맞는 그러니까 소비자의 환경에 반응하는 쇼핑몰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최근에는 이런 호스팅 업체들에서 이런 반응형 쇼핑몰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공하는 지의 여부에 따라서 쇼핑몰 호스팅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트래픽 용량인데요. 트래픽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가 인터넷망을 통해서 수신되고 송신되는 그 양을 의미하는데 그 양을 제한을 해서 보통은 호스팅 업체에서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접속자 수가 많다든지 정보의 전송량이 많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트래픽 용량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쇼핑몰 호스팅 업체를 선정하는 게 또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상품 정보 저장의 용량. 보통 상품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등록을 하면 저장 용량이 많이 필요하겠죠. 상품에 대한 이미지 같은 경우에 이미지를 다양하게 제공을 해서 소비자들의 그 정보 제공 욕구를 만족을 시키려면 아무래도 많은 컷의 이미지가 필요할 텐데 이런 상품의 개수라든지 이미지 등 이런 정보가 저장되는 서버의 저장 용량이 대부분 호스팅 업체에서 호스팅 서비스에 따라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품 정보의 저장 용량을 잘 파악을 해서 호스팅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쇼핑몰 호스팅 업체인데요. 몇 개 업체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카페24 그리고 두 번째 메이크샵, 고도몰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쇼핑몰 호스팅 업체가 있는데 먼저 카페24라고 하는 호스팅 업체는 쇼핑몰에 대한 구축이나 사용료가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또 하나는 다양한 쇼핑몰 관련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결제 서비스 혹은 도메인과 관련된 서비스 그리고 마케팅과 관련된 서비스 그리고 쇼핑몰 구축에 필요한 디자인과 관련된 서비스 이런 쇼핑몰 구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다양하게 제공을 하는 이런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부터 제공하는 사이트들을 한 번씩 여러분들께서 직접 방문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알면은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두 번째 메이크샵이라고 하는 서비스 업체인데 쇼핑몰 유형별로 솔루션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쇼핑몰이 이제 어떤 상품을 제공을 하고 어떤 특징을 갖는지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소비자들이 선택해서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업계 최초라고 거의 여겨지는데 그 업계 최초로 쇼핑몰 솔루션을 출시하고 지금까지 서비스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도몰이라고 하는
쇼핑몰 호스팅 업체입니다. 구축 비용별로 솔루션을 제공을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저비용을 드린 서비스, 중간, 고비용을 드린 서비스별로 서비스의 기능을 차이를 두어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특히 이제 독립형 쇼핑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최근에 이런 쇼핑몰 호스팅과 관련돼서 많은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는 여러 다양한 솔루션 서비스 업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사, 윅스, 그리고 식스샵, 아임웹이라고 하는 호스팅 혹은 솔루션 서비스 업체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위사 같은 경우에는 임대형 독립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기능, 내가 원하는 대로 기능이나 디자인들을 수정하고 싶을 때 좀 한계를, 그런 기능의 제약이라든지 디자인의 제약이라든지 한계를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겠고, 윅스라고 하는 서비스, 쇼핑몰 외에도 다양한 사이트 구축이 가능한데 쇼핑몰 기능을 추가해서 서비스를 호스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사이트에서 쇼핑몰 기능을 추가하겠다, 그럴 경우에 쇼핑몰 기능을 사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납부를 하면은 쇼핑몰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식스샵인데요. 식스샵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쇼핑몰의 템플릿, 디자인을 위한, 템플릿은 이제 디자인을 위한 다양한 옵션들을 제공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 마케팅 채널과 연동을 가능하게끔 하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임웹이라고 하는 솔루션 업체인데, 아임웹 같은 경우에는 직관적이고 유려한 디자인을 제공을 한다. 디자인에 좀 특화된 그 솔루션 서비스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다양한 쇼핑몰 관련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쇼핑몰 호스팅을 통해서 독립형 쇼핑몰을 구축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좀 더 다양한 쇼핑몰 호스팅 업체와 서비스를 좀 비교 분석한 다음에 내 환경이나 창업 형태나 창업의 아이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거기에 적절한 쇼핑몰 호스팅 업체, 솔루션 서비스를 선택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창업 절차를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절차에 앞서서 인터넷 쇼핑몰 창업을 위해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창업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 일단은 창업자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사업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법률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일단은 누구나 인터넷 쇼핑몰 사업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사업을 하려면 부모나 후견인 등 법정 대리인,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좀 유의를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판매 상품의 제한이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인터넷 거래에 대한 어떤 특징을 반영한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담배라든지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들이 비대면 거래의 특징을 이용해서 거래할 수 있다는, 이런 거래를 구매를 할 수 있다는 이런 가능성이 크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담배,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 금지가 되어 있고, 특히나 총포, 도검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안 되겠죠. 오프라인에서도 판매 허가를 받아서 판매자가 판매를 한다거나 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는 이런 것들을 금지하고 있고, 특히 주류라든지 건강기능식품, 또 의료기기, 또한 유해화학물 이런 경우에는 판매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지만 판매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이렇듯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에는 그 인터넷 거래에 대한 특징을 반영한 이런 판매 상품에 제한이 있다라고 하는 점 다시 한번 알아두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쇼핑몰 창업 절차를 한번 살펴볼 텐데, 이번 강좌에서는 호스팅을 통해서 쇼핑몰을 구축하는 이런 형태에 초점을 두고 창업 절차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호스팅 업체라든지 쇼핑몰 서비스, 제공하는 쇼핑몰 솔루션이 되겠죠. 그 쇼핑몰 서비스를 선택하는 절차가 우선이 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쇼핑몰의 디자인, 그리고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세 번째, 상품에 대한 정보를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결제 서비스를 신청을 하고 연결을 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자, 그리고 도메인이라고 하는 거 뒤에 가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도메인에 대해서 설정을 하고, 그리고 각종 기관이나 단체에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신고라든지 행정 절차들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이런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창업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호스팅 업체 그리고 쇼핑몰 서비스의 선택입니다. 본인의 창업 환경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쇼핑몰 호스팅 업체라든지 앞서 설명드린 서비스 유형들을 결정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네요. 선택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보통은 쇼핑몰 호스팅 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선택을 위해서 회원가입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해당되는 호스팅 서비스라든지 쇼핑몰 솔루션을 선택을 하고 비용을 결제를 한 다음에 간단하게 정보 입력 과정을 거쳐서 쇼핑몰의 초기 세팅이 완료가 됩니다. 회원가입하고 비용만 결제되면 대부분의 쇼핑몰 솔루션 제공 업체에서 초기 세팅을 완료해서 개인이 디자인이라든지 각종 정보들을 수정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고 본인 계정을 통해서 쇼핑몰 관리라든지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 사례를 한번 살펴보죠.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던 카페24라고 하는 쇼핑몰 솔루션 업체에서 제공하는 쇼핑몰 관리 솔루션 화면인데 좀 작아서 상세하게 보시기에는 어렵겠지만 아래 제공되는 주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접속을 해서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직접 이 쇼핑몰 관리자라고 하는 그 서비스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고 서비스를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창업을 위해서 혹은 쇼핑몰 서비스 선택을 위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화면이 이제 관리자 화면이고요. 여기에서 관리자 화면에 해당되는 정보를 입력을 하면 그게 바로 이제 쇼핑몰 화면으로 반영이 돼서 쇼핑몰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모바일까지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형태의 서비스 형태를 살펴볼 수가 있겠네요. 자, 두 번째는 쇼핑몰 디자인 및 정보 입력. 쇼핑몰 호스팅 업체나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디자인을 선택하거나 직접 디자인도 가능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품목에 따라서 무료의 디자인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고급스럽고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을 원한다면 유료 디자인 템플릿을 제공받아서 사용을 하거나 디자인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겠고 그 다음에 쇼핑몰 호스팅 업체에서 제공하는 무료 디자인 템플릿을 이용해서 쇼핑몰을 디자인할 수도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쇼핑몰의 사업자 등록 정보라든지 개인정보 관리 또는 배송, 결제 계좌 이런 것들의 이런 쇼핑몰 이용과 관련된 정보들을 입력하면 디자인에 반영이 돼서 쇼핑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상품 정보 등록인데 쇼핑몰에서 판매할 상품의 분류를 설정하는 게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되겠네요. 그리고 쇼핑몰에서 판매할 개별 상품의 정보도 등록을 하게 되겠고 개별 상품의 정보로는 상품의 가격이라든지 옵션, 할인율 이런 정보와 설명 그리고 상품에 대한 이미지도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런 정보들을 입력하고
뭐 쇼핑몰 호스팅 서비스에서는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뭐 엑셀과 같은 뭐 데이터 파일을 이용할 수 있는 파일로 한꺼번에 상품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 좀 더 편리하고 쉽게 상품에 대한 정보를 입력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결제 서비스 신청 및 연결 단계인데, 보통 우리가 결제라고 하면 PG 결제 서비스를 말하고요. PG는 후에도 계속해서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소비자들에게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를 한번 보면, 보통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는 은행이라든지 카드사, 뭐 PG사 등의 결제 서비스 제공회사의 서비스를 별도로 이용해야 됩니다. 뭐 이런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서비스를 별도로 이용해야지 뭐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구축 중인 쇼핑몰과 이런 결제 서비스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연동해야지만 결제가 가능한 쇼핑몰 운영이 가능합니다. 뭐 최근에 소비자의 70% 이상이 카드 결제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PG 업체의 결제 서비스 연결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간편 결제 서비스인데요. 최근 들어서 스마트폰 등 이런 모바일 기기에서 저장된 생체 정보, 예를 들어서 지문이라든지 홍채 정보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죠. 그리고 금융 정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소비자들이 좀 더 안전하고 빠르게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우리가 간편 결제 서비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무슨 페이라고 하는 이런 서비스들이 간편 결제 서비스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한 해 간편 결제라든지 송금 서비스 이용 금액이 약 40조 원 규모까지 성장을 했고, 이 규모는 전년 2016년 대비 4배나 급증한 것으로 한국은행 조사 결과 나타났고, 이처럼 간편 결제 서비스의 규모가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확산되기 때문에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결제 서비스 중에 앞서 설명드린 PG사의 결제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간편 결제 서비스도 도입해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쇼핑몰 구축 시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다. 자, 다음으로 결제 서비스의 주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제 서비스는 앞서 설명드린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죠. PG 통합 결제의 경우에는 PG는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의 약자인데요. 보통 이제 소비자하고 쇼핑몰 그리고 금융기관의 중간에서 이런 결제 서비스를 중개한다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고, 신용카드라든지 가상계좌이체, 실시간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그리고 ARS 결제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우리가 PG 통합 결제라고 합니다. 주요 서비스 업체들이 이제 KCP, KSnet, LG U+, 올앳, 이니시스 같은 서비스 업체들이 있고, 간편 결제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사전 등록한 결제 정보를 이용해서 간단한 인증으로 결제를 한다. 페이팔, 알리페이, 애플페이, 카카오페이, 무슨 페이 같은 경우가 붙은 서비스들이 대부분 이 간편 결제 서비스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온라인 결제의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것이 이 결제 서비스를 도입해서 쇼핑몰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온라인 결제 프로세스는 상품 구매자가 쇼핑몰에 주문 및 결제를 하면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가입되어 있는 혹은 계약이 되어 있는 PG 업체라든지 간편 결제 서비스 업체에 승인 요청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런 중간에 있는 간편 결제 업체
피지 업체들은 금융기관에 승인 요청을 해서 그 소비자의 결제 정보들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승인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피지 업체나 간편결제 업체에서 다시 쇼핑몰로 승인 결과를 통보를 하고 승인이 되면 쇼핑몰에서는 상품 구매자에게 주문하고 결제한 상품을 배송하게 되겠죠. 그 이후에 배송이 완료되고 확인을 하면 피지 업체에서는 다시 금융기관에 대금을 요청하고, 그리고 금융기관에서는 피지 업체나 간편결제 서비스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고 다시 중간에 있는 피지 업체나 간편결제 업체에서 쇼핑몰에게 대금을 정산하거나 계산서를 발행하는 이런 형태의 프로세스로 온라인 결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도메인 설정인데요. 도메인이라고 하는 거는 인터넷상의 컴퓨터 주소를 말하고, 이 컴퓨터 주소를 알기 쉬운 영문으로 표현한 것.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www.com, co.kr 이렇게 표현한 것을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숫자로 된 IP 주소를 사용해서 쇼핑몰이라든지 각종 웹사이트를 구별을 했는데, 지금은 이런 숫자로 된 주소 체계가 외우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외우기 쉬운 형태로 영문으로 표현을 해서 구분을 하게 됩니다. DNS라고 하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인터넷의 도메인 체계를 도메인 체계로 도메인 이름을 IP 주소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DNS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도메인 네이밍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인터넷 쇼핑몰을 대표하는 가치 있고 소비자들에게 오래 기억되는 이름을 만드는 걸 우리가 네이밍, 이름 짓는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적절한 도메인은 쇼핑몰의 성격이나 이미지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도메인 이름을 잘 짓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메인 네이밍의 고려사항인데요. 일단은 인터넷 쇼핑몰의 상호라든지 브랜드, 목적과 성격에 맞는 도메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가급적 영문자나 영문자하고 숫자의 조합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쇼핑몰 이름과 동일한 도메인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상품 관련 키워드를 도메인에 포함하는 것도 좋겠고, 짧을수록 기억되기 좋기 때문에 최소한 철자가 짧으면 좋겠죠. 도메인은 최소 2자에서 63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 짧게 이름 짓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허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인허가는 쇼핑몰을 창업하고자 한다면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사업자 신고입니다. 사업 개시 사실을 관할세무서에 알리는 일을 우리가 사업자 신고라고 하는데, 사업자 신고를 하면 사업자 등록증이라고 하는 증서가 발급이 되고, 이런 증서를 가지고 사업을 영위할 수가 있겠네요. 사업장 소재 관할 세무서, 그리고 국세청 사이트를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게 가능하고, 준비 서류는 참고적으로 한번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주의사항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간이 과세자, 일반 과세자 중 선택해서 신청하는 게 가능하고, 연간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 과세자도 선택이 가능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일반 과세자를 선택해서 사업 등록을 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 과세자로 선택을 하면 추후에 쇼핑몰 매출이나 수익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환급을 받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간이 과세자보다는 일반 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통신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 쇼핑몰은 통신 판매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해야 되겠고요. 신고처는 도군구, 시청, 지역경제과 혹은 경제과라든지 또는 민원24 사이트를 통해서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보다
먼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뭐 사전에 문의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뭐 보통은 쇼핑몰의 도메인이 정상적으로 뭐 연결이 되어야지만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부가통신사업 신고인데, 부가통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통신망을 이용해서 부가적인 사용을 한다는, 부가적인 가치가 부과되는 이런 사업을 한다는 뜻이고, 뭐 인터넷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에 해당이 되겠죠. 뭐 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뭐 신고를 하셔야 되겠고, 신고처는 관할 지역 전파관리소에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뭐 의무 신고인데 자본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가 면제되기 때문에 이도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인터넷 판매 채널의 설정입니다. 인터넷 판매 채널이라고 하는 건 인터넷을 통해 판매가 이루어지는 마켓플레이스, 커뮤니티를 의미합니다. 어디서 팔 거냐라고 하는 거죠. 뭐 인터넷의 판매 채널별 특징을 이해하는 것도 또한 창업을 위해서 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독립 쇼핑몰, 오픈마켓, 종합 쇼핑몰, 소셜 커머스, 뭐 최근에는 커뮤니티인 SNS, 카페, 블로그를 통해서도 판매를 할 수가 있겠네요. 독립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창업자가 직접 뭐 구축을 하는 게 좋겠죠. 브랜드 인지도 향상이 판매 채널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오픈마켓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들도 쉽게 입점이 가능하다. 뭐 경쟁이 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라고 하는 경쟁 요인이 채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합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식 종합 쇼핑몰을 운영하는 이런 판매 채널을 말하고, 보통은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큰 사업자 위주의 입점을 뭐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뭐 최신 제품이라든지 서비스의 품질이 채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셜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관심이 있다면 보셨을 텐데, 예를 들어서 뭐 쿠팡이라든지 티켓 몬스터 같은 서비스가 이제 대표적인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비스 상품의 비중이 높습니다. 어디 여행 상품이라든지 혹은 뭐 예약 서비스, 이런 서비스 상품의 비중이 높고, 이런 소셜 커머스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상품 기획으로 신뢰를 강조하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상품에 대한 정보를 확산한다든지, 혹은 특정 상품의 서비스를 중심으로 판매를 한다든지, 판매자 중심의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각 채널별 특징을 가지고 있고, SNS 같은 경우에는 뭐 참여자들 간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겠네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카페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관여도, 뒤에 가서 관여도를 설명을 할 텐데, 고객이 얼마나 그 상품에 대해서 관여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충성하는가, 이런 것들이 강조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보통 판매자가 판매와 관련된 상품에 대한 정보를 블로그를 통해서 홍보하거나 마케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블로그의 인지도를 향상시켜서 판매 채널의 특징을 잘 살린다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듯이 여러 가지 형태의 판매 채널이 있는데, 인터넷 쇼핑몰 창업을 위해서는 이런 판매 채널의 특징을 잘 파악을 하고, 내가 각 판매 채널별 어떤 판매 전략을 가져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장을 요약하면, 첫 번째, 인터넷 쇼핑몰 창업을 위해서는 운영 방식에 따른 형태인 입점형 그리고 독립형 쇼핑몰의 특징을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소규모 쇼핑몰 창업을 위해서는 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호스팅 서비스는 쇼핑몰 솔루션을 직접 구매하거나 임대하거나 하는 형태로 쇼핑몰을 구축할 수가 있겠고, 쇼핑몰 창업은 호스팅 업체 및 쇼핑몰 서비스의 선택, 그리고 다음으로는 디자인 및 정보 입력, 상품 정보의 등록, 결제 서비스 신청 및 연결, 도메인 설정,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터넷 판매 채널의 특징을 고려해서 판매 전략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강의를 마무리했는데 여러분들과 같이 과제를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는 주어진 양식이 있는데요. 아래 양식을 한번 참고하셔서 창업을 위한 독립형 쇼핑몰의 형태를 한번 여러분들께서 직접 설정을 해보는 이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내가 쇼핑몰 창업을 만약에 한다. 호스팅 방식을 어떻게 가져갈까? 일단 전제 조건은 호스팅을 사용한 독립형 쇼핑몰을 창업을 한다라고 하는 이 전제 조건을 가지고 그 전제 안에서 쇼핑몰 방식과 업체와 쇼핑몰 솔루션으로 어떤 것들을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 선택한 이유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인터넷 쇼핑몰 창업 준비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같이 학습해 봤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인터넷 쇼핑몰 창업의 주요 형태들을 살펴봤고, 인터넷 쇼핑몰 창업을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준비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 마지막으로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판매 채널들이 어떤 채널들이 존재하는지와 각 채널별 특징, 그리고 그 채널별 특징을 고려해서 어떤 판매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